안녕하세요, 뽀뽀입니다. 아마가 아니지. 지난 한 네다섯 편 비디오가 되게, 오디오 볼륨이 안 좋았다고, 되게 낮았다고, 그래서 항의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저도 그게 왜 생겼는지 몰라서 디버깅 중이었거든요. 개발자의 마인드로. 지난 7편 정도가 문제가 있는데, 7편 전에 녹음을 하다가 갑자기 볼륨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다가 그 나머지 2편이 볼륨이 떨어진 채로 유지되어 있어갖고 그 3개를 한꺼번에 만들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4개를 한꺼번에 만들면서 이게 혹시 저 캠코더에 보면은 볼륨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걸 꺼보고 다시 또 해봤는데 여전히 똑같은 현상이 있어서 그 4편도 날려먹은 게 아니라 그렇게 볼륨이 안 좋게 나왔고, 요번 편은 마이크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바꿨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고쳐지면 고쳐지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마이크 때 보고 한번 뭐 캠코더로만 녹화해 보고, 그래서 그게 또 괜찮으면 마이크 고정된 거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이제. 그래서 아니 뭐 캠코더 고장 날 수도 있겠나? 그래서 지금 디버깅 중이고, 요번에 잡히면 좋고 안 잡히면은 앞으로 한 4편, 8편 더 볼륨 낮게 나갈 수도 있어요. 뭐든 간에 그건 잡소리였고,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또 어찌 보면은 컨트로버셜 하다가 영어로 뭐죠? 영어래. 한국말로 뭐죠? 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일 것 같기도 한데, 주제는 개발자로 남아라는 좀 그렇고, 저는 프로그래머로 남아라, 기술자로 남아라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게 요즘 든 생각이 뭐냐면, 제가 전에 몸담고 있던 회사, 지금도 아직 몸담고 있는 회사, 그 회사가 굉장히 정치가 되게 심했어요. 심한 이유가, 회사 규모는 크지 않은데 정치는 거의 무슨 한 몇천 명, 몇만 명을 그런 전 세계로 고용하고 있는 그런 회사의 정치였어요. 주된 이유가 솔직한 얘기로 매니저 하나가 되게 문제였거든요. 매니저 하나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용하게도 혼자 모든 결정권을, 그러니까 파워가 있는 매니저는 아닌데 용하게도 모든 결정권을 자기가 가져왔어요. 모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장난을 되게 많이 치고, 자기 쪽 줄 세우고, 자기 쪽 줄어있는데 굉장히 막 이상한 짓 하고, 그래서 당연히 여러 사람과 부딪혔고, 저하고도 부딪혔고, 결국에는 해고가 됐고요. 그 사람이 해고된 이후에 그 사람 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다시 제대로 리뷰를 받기 시작했고, 그 리뷰를 받은 상황에서 또 당연히 그렇게 줄 서갖고 올라갈 정도의 자질이 아니지, 자세를 가진 애들은 그렇게 와서 정작 자기가 정치로 올라간 자리를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 그 자리에 맞는 실력을 높이게 노력을 하기보다는 당연히 다른 정치할 때를 찾아갖고 떠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아니고 몇몇 애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켜보면서 최근에 이제 주니어 애들하고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걔네가 이제 그때 전에 매니저 얘기하면서 그 매니저 문제 있는 것도 아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차피 가서 이미 취장 잡았을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말이 아마 안 잡았을걸? 이런 얘기를 했는데 되게 놀라운 눈치였고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나 시작할 때는 직장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도 비슷한 거예요. 정원을 옛날에, 요즘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 보면은 초등학교 정원이 이만큼이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정원이 이만큼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어찌 보면은 일부의 사람만이 학업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취직을 해도 똑같아요. 말단 직원? 그 위가 뭐죠? 제가 한국 체계를 몰라서 과장, 부장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 순서를 몰라요. 과장, 대리, 부장, 이사, 상무 갈 때마다 위치 수는 적어져요. 이렇게.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부장이 됐다, 부장 아니면 이사가 됐다, 그러면 제가 그 이사로 다니다가 딴 데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나 많냐. 제가 잘하는 이사고
제가 그 회사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딴 데로 옮겨갈 수는 계속 찾아봤고 들어가면 되니까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내가 이사로 들어갔다가 이사에 잘렸어요. 그럼 당장 이사 자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자리가 많이 나와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위에서 경쟁하는 사람도 많고, 또 하나의 문제는 다른 회사에서 볼 때 이미 직장이 없는 사람을 봤을 때 기술자를 보는 거랑 이사를 보는 거랑 다르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사라고 하는 건 뭐 개발 이사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 순수하게 사람 관리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개발에서 손 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매니저라고 할게요, 이제부터. 그럼 매니저를 채용하려고 할 때 굳이 내가 이 매니저가 뭐 지금 당장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졸라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채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리고 다른 매니저도 지원을 하겠죠. 워낙 자리가 적으니까. 그럼 얘는 이미 직장도 있고 다른 데서 잘하고 있는 것 같으면 얘를 뽑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많거든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나이가 먹으면 사람들이 과연 나를 누구 채용할까? 더 어린 애들을 채용하겠지. 더 잘하는 애들 많은데. 그게 정말 맞는 얘기가 매니저 쪽에서 정말 맞는 얘기예요. 물론 어린 애들이 20살은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50이 됐고 거기에 이제 35세나 40대나 어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채용하는 게 보통 더 싸기도 하고, 사람들이 좀 어릴수록 열심히 하는 것도 있긴 해요. 사실은 나이 먹을수록 꼰대가 많아지는 거랑 마찬가지 얘기인데, 왜 걔네들을 채용하냐? 그럼 어차피 이 매니저라는 직종 자체가 정말 뛰어난 리드 자체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은 그냥 사람 관리하고 시간 관리하고 그냥 아니면 자리 메꿔놓고 뭐 하는 척이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서 위에 볼 때도 이 매니저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어. 위에서 아래를 볼 때도 이 매니저가 아래에도 좀 관리를 해주고 있구나. 한마디로 중간에 껴서 위아래로 다 이렇게 쳐맞으면서 적당히 자기는 살아남는 위치가 매니저예요. 대부분의 매니저가. 정말 잘하는 매니저는 위아래 다 훑어갖고 정말 밑에도 잘해주고 위에 사람도 잘해주고 결과 뽑아주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드물어요. 근데 나이 먹어서 그 위치가 되면은 그런 것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무슨 대기업에서 중간쯤 하다가 뭐 부장 뭐 하다가 승진 못하고 나와갖고 잘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많죠. 사실은 정말 직장 없어갖고 뭐 나이 40, 50에는 있었겠지만 더 50, 60 가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일 없어갖고 그냥 뭐 안 돼갖고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돈 예전보다 훨씬 덜 받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기술직이 아닌 쪽으로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가면 갈수록. 왜냐하면 기술직이 아닌 부분은 정말 구체적인 기술도 아니고 어찌 보면은 그냥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뭐 이런 걸로도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건데, 한국에 그런 사람은 세고 세였어요. 그래서 뭐 외국에도 세고 세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걔네들이 올라갔을 때 정말 나이에 의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승진을 못하게 되는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기를 미리 만들어 놓지 않은 상황에서는 계속 직장인으로 사람들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제가 주변에서 좀 제 친구 중에 나이 좀 많은 애들도 보면서 좀 느끼는 거고, 제가 웰릭에서 있을 때 그때 매니저로 있던 애도 지금 그 직장 잃은 다음에 한 몇 년을 직장을 못 가진 다음에 나라를 옮겨서까지 직장을 잡아야 됐고, 제가 볼 때 이번 매니저도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반대로 개발자면은 얘가 좀 달라져요. 개발자는 뭐가 되든 내 기술로 먹고 사는 거거든요. 물론 정치를 해서 올라가는 개발자도 있어요. 근데 걔네들도 역시 똑같이 가다 보면 아까 말한 매니저처럼 어느 순간에는 기술이 안 되니까 매니저로 대충 돌아서야 되고, 옛날엔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구라를 치는데 주니어가 봐도 거짓말인 거 딱 보이거든. 못하면서 구라치는 거구나. 기술을 말해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걔네들은 그렇게 말로 먹고 살다가 결과적으로는 나이 한 50대 할 거 없었고 비실되는데, 문제는 그때까지 웬만한 사람들이 뭐 나이 그때까지 했고 풍족하게 그 뒤를 평생 먹고 살 정도로 모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일반 그냥 직장인으로 살면은 그거는 내가 버는 돈 얼마, 앞으로 봉급 올려받을 거 얼마, 앞으로 몇 년 일할 거 따지고 내가 여기서 세금 얼마 내고 얼마 쓰고 저축을 얼마 할 수 있다, 뭐 혼자 사는 것만 계산을 해도 그거는 대충 나와요. 나이가 얼마가 먹을 때 얼마가 있을 거다. 그러면 과연 내가 죽을 때까지 풍족하게 살 수 있다 없다가 나와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뭐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뭐 반려자가 일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또 애를 낳아서 애 양육하고 뭐 애를 시집을 보낼 때 또 뭐라도 해주려고 한다거나 시집이나 장가 보낼 때, 그러면 그것도 역시 계산해보면 장난이 아니고 뭐 중간중간 뭐 여행 가는 비용이라던가 어쩌다가 무슨 큰일이 터져갖고 메꾸는 비용 따지면 진짜 봉급인으로서는 봉급받아갖고는 그렇게 풍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뭐 나이 50에. 그럼 결과적으로는
내가 뭐라 그럴까, 남이 나를 바꿀 수 없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내가 정말 필요로 하게 하는 그 뭔가, 내가 정말 기술력이 출중하던가, 아니면 한 분야의 마스터라던가, 아니면 모든 분야를 섭렵해갖고 모든 걸 이렇게 어떻게 껴맞춰야 되는지를 알던가, 그거는 정말 언제든 증명할 수 있고 경력으로도 보일 수 있고, 나 이거 했고 이거 했고, 그럼 면접 들어가서 이거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면 뭐 오픈소스 뭐 하시는 분 있으면 그 오픈소스나 이런 걸 했고, 아니면 프로젝트 보여줘도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당연히 나이가 먹어가면은 머리가 돌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그럼 무슨 뭐 어린애들이 올라와서 걔가 나보다 똘망똘망한데 잘하겠냐, 내가 잘하겠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는 얘기예요. 제가 20살 때보다 지금 머리가 안 좋아요. 사실은 좋을 수가 없고, 이제 거의 나이 40인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그래도 제가 주니어들 보면서 미래가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아, 얘가 나를 꺾겠구나. 근데 걔네가 과연 지금 나보다 앞섰나? 라고 생각했을 땐 제가 훨씬 뛰어난 프로그래머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아직 제가 직접 만난 주니어 중엔 저보다 현재 뛰어난 사람을 못 봤어요. 걔네가 경력 2, 3년이 됐을 때 걔네가 나보다 뛰어날 수 있다?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본 적은 없어요. 그 이유는 저도 엄청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전 젊은 친구들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굉장히 야망도 세고 막 이렇게 아직 가능성이 보여요. 이렇게 타고난 뭐 머리가 좋던가 타고난 자세가 좋던가, 아, 이거를 잃지 않으면 여기다 진짜 시간을 엄청 쳐부으면은 얘가 내가 발전했던 속도보다 훨씬 빨리 발전을 하겠구나. 근데 문제는 저는 이 친구보다 한 10년, 20년 앞서 있긴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못 따라잡게 제가 조금 발전이 느려도 더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근데 제가 좀 성향 자체가 되게 이상한 친구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시간 몰두하고 하나 파고들면 장난 아니게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그 발전 속도가 뭐 1, 2년 지난 뒤에도 저보다 빠른 친구는 아직 못 봤어요. 저도 그냥 새로운 거 좋아하고. 근데 문제는 이게 50이 되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제 생각엔 저는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경력을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경험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콘솔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 보면은 질문을 해오면 이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대충 어디부터 봐야 되고 뭐가 문제고 이 제조사는 어디에서 뭔 짓을 보통 하는지를 알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봐라라고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시작점, 그러니까 해답은 정확히 알지 못해도 가능성이 한 100만 개가 있으면 그 중에 10만 개 정도로 줄여서 한 요 10만 개 정도만 봐라. 뭐 100개 중 10개라고 하죠, 그냥. 그 정도의 뭐 그냥 촉이라고 하죠. 그냥 경험에 의한 그런 뭐라 그럴까, 인투이션이 뭐죠? 뭐 직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느낌으로 촉이에요. 사실 촉이에요. 아, 이게 맞는 것 같아. 그 느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100% 설명을 못해도 그냥 경험에서 패턴으로 봤을 때 이 패턴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봐라 라는 그런 경험도 되게 중요하고, 큰 프로젝트를 했을 때 어떤 뭐 작은 프로젝트를 보고 사람을 이만큼 일을 했을 때 이 정도 프로젝트면 어느 정도 실력에 어느 사람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정도까지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제가 요즘 회사에도 굉장히 일정 잘 뽑기로 유명한데, 그런 것도 도움이 되긴 돼요. 이제 뭐 저도 현재는 한 절반은 애들 일정 보고 있고 절반은 코딩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코딩을 손을 놓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하죠, 집에서. 그래서 근데 그건 문제인데, 결과적으로는 기술력이 계속 쌓이고 있어야만 나중에 가서도 뭐 50이 돼서도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고, 60이 돼서 정말 코딩을 전혀 안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아니면 10%만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근데 진짜 나이 30, 40부터 순수하게 사람 관리로 들어가 버리면 그건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발자들이 아무리 내 매니저가 무슨 뭐 훌륭한 매니저라는 얘기를 들었어도 코딩을 못한다, 이 사람이 프로그램을 전혀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은 개발자는 되게 존경하기가 힘들어요, 자기 매니저를. 이 사람이 옛날에 코딩을 정말 뛰어나게 했고, 지금 하는 말에서도 경험에서도 말에서도 옛날에 했던 그 뭔가 경험에서 오는 그런 철학이라던가 나한테 도움되는 얘기, 그러니까 뭐 내 일정을 줄여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헤매고 있을 때 딱 질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헛소리 안 하고, 그런 매니저가 있다면 존경을 할 수밖에 없어. 내 일이 편해지고 내가 난 저런 게 없구나 보게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말 그대로 그냥 가서 사람한테 친한 척하고 친구로 지내고 하하호 하면서 정치나하고 있으면, 개발자는 저 실력도 없는 새끼, 뭐 쟤는 그냥 저렇게 해갖고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부나 하면서 뭐 직장 지키고 있잖아. 그럼 그 순간부터 진짜 개발자들은 싫어하게 돼요, 그런 매니저들을. 그리고 그런 개발자들은 그냥 떠나요, 사실 웬만해선.
그러면 회사에 또 좋은 개발자도 사라지고. 그래서 요즘 점점 늘고 있는 추세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개발자를 데리고 있으려면 매니저가 훌륭한 프로그래머였어야 한다. 뭐 지금도 프로그래머도 좋고. 근데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뭐 기술자로 저희가 남아야, 그래야 저희가 늙어서도 그나마 뭐 떵떵은 아니겠지만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거를 못 깨닫고 있고 그냥 현재에 그냥 만족해서, 지금 내가 뭐 봉급한 5천만 원 벌고 아니면 뭐 1억 벌고 지금 좋아 그러면서 열심히 사는데 1억 백날 벌어봐야 진짜 뭐 1억을 벌 수 있는 게 뭐 30살 때부터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20살 때부터는 아니잖아요. 뭐 잘 돼서 뭐 32, 33살부터 1억 뭐 벌어봐야 10년 바짝 벌어봐야 10억이에요. 근데 10억에서 세금 떼면은 한 세금 30% 나간다고 보면은 7억 남는 거고, 7억에서 본인이 쓰는 거 있으니까 매년 또 쓰는 거 생각하고 자기가 미래 계획 못 세우면 결국에는 집 한 채도 못 살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며? 쉽지 않죠. 그래서 그 계산만 해봐도 둘 중에 하나로 나올 거예요. 내가 정말 직장인으로 남고 싶다면 기술자로 그냥 남아서 기술을 이미 하시는 분들, 그냥 롱런으로 내가 계속 필요한 인재가 돼서, 자꾸 변명하지 말고 그냥 필요한 인재가 돼서 뭐 최대한 늦게까지 내가 일하면서 돈도 제대로 벌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노년을 그나마 조금 더 편하게 살아보자. 그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역시 기술자로 남는 거네. 기술자로 남아서 뭔가를 자기 사업을 해서 크게 터뜨려서 일확천금을 노려보겠다.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진짜 돈 많이 벌고 끝났으면은 뭐 그거는 뭐 몇백억 몇천억도 가능한 거니까 편하게 살겠죠. 그래서 저는 어느 길을 보던 간에 결과적으로는 자기 실력 높이고 기술자로 남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그쪽을 달리고 계속 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가끔 그런 기술력 없는 사람들이 그냥 생존 정신에 의해서 사람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면 사람 관리만 하면서 실제는 사람 관리도 못 하면서, 왜냐면 생존 의식, 서바이벌 인스팅트니까 생존 본능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자기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악하진 않아요. 착하게 살려고 그러지만 정작 자기 직장을 잃는 거와 남의 직장을 잃는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떤 장난을 쳐서 자기 직장을 지키려고 하는 그 본능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 회사 잘리면 다른 데 가면 힘든 거 아니까. 그런 거 보면서 참 최근 들어서 인간은 참, 저는 성선설을 많이 믿는 편인데 성악설을 또 다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좀 성악설에 맞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뭐 그런 이런저런 생각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어디 가도 필요한 인재가 되면요, 어느 나라에 있던 어느 나이가 되던 그러니까 좀 얘기를 바꾸죠. 정말 이상한 나라가 아닌 이상, 한국은 그렇게 이상한 나라 아니에요. 정말 이상한 나라가 아니고 정말 이상한 환경이 아닌 이상은 그게 훨씬 더 인정받고 살아가는 길 같아요. 그리고 내가 좋은 거고, 뭐든 간에 내가 편하고 금전적으로 생활적으로. 포프였습니다.